너네 3일만 우리 집에 더 있으면은 진짜 도끼를 까서 죽인다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가영 TV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죠? 요즘 환절기로 너무 추운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여러분 김가영 TV에 엄청난 분이 왔어요. 정말 뉴페이스 많은 분들이 가영씨 좀 새로운 사람을 소개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정말 오늘 뉴페이스 고생도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방송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친구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게스트분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016년에 압록강을 건너서 2017년에 하나원을 수료하고 현재는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은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2017년 여러분 네. 굉장히 새내기인 거 아시죠? 왜냐면 우리가 2019년 코로나 이후로 탈북민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뭐 한 해에 막 몇 명이 올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면 엄청난 새내기이고요. 김정은 정권 때 중국에 체류하지 않고 바로 오다 보니까 정말 최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고, 새내기 자충우돌 막 정착기는 정말 재밌거든요. 그것도 많이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오신 게스트분은 성함이 김은혁 네. 씨잖아요. 저보다는 동생입니다. 같은 고향 출신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고향이 네. 어디신지 얘기해 주셔야죠. 네, 양강도 해산입니다. 고향은. 네, 네. 양강도 해산이에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어딘가요? 김포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김포시에서. 김포 어때요? 좋아요? 너무 좋죠. 살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집도 제가 집을 좀 잘 꾸미는 형이라 집도 잘 꾸며놓고 이제 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혼자 살고 있는 네. 거예요? 네. 정말 어린 친구인데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또 집을 잘 꾸미고 산다고 하니까 너무 어떻게 살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우리 오신 이 게스트분이 고려대학교 공부를 한다고 하셨는데 고려사이버대학교랑 고려대학교는 다른 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도 뭐 같은 그래도 예. 지금은 졸업식은 고려대학교에서 하잖아요. 예. 사이버는 온라인 한다 뿐인 거잖아요. 예. 근데 고려대생들이 기분이 안 좋은가? 아무튼 그렇죠. 고려 사이버대학교에서 일도 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공부도 하고 싶으니까 네, 맞아요. 사이버대학교를 네. 다니는 거잖아요. 네. 사이버 아닌 그냥 바로 대학교 갈 수 있는데 왜 대학교는 안 가시고? 제가 한국에 혼자 와가지고 이제 또 고향에다 돈도 보내주고 제가 앞으로 미래를 개척해서 결혼도 하려고 하면은 원래는 대학교 붙었는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생각 많이 하다가 그래도 사이버로 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지금은 좀 후회하고 있어요. 그렇죠? 몇 년 됐어요? 거의 이젠 졸업반입니다. 네. 제가 그때 만났더라면 네. 저는 무조건 대학교 가라고 했을 거예요. 네. 저도 은혁 씨랑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난 돈을 벌어야겠다는 욕심에 대학교를 포기하고 나는 사이버를 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미련이 남아있어요. 네. 그때 그냥 사이버가 아닌 대학교를 갔을 거라는 미련과 후회가 남아있죠. 저도 좀 있습니다. 없다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또 대학원도 있고 뭐 석사, 박사 다 있으니까 충분히 공부할 길은 많다는 거. 그죠.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오신 우리 은혁 씨 고향이 아까 양강도 해산이라고 했는데 한국에 온 지 지금 18, 19, 20, 21, 22, 23 6년 차죠. 6년 차네요. 네. 자, 그러면 6년 차더라도 한국에 와서의 이런 새내기 가정은 굉장히 즐겁고 또 어려울 때도 네. 있고 한데 요즘에 뭐 어떤 게 가장 즐거우세요? 여행이 굉장히 즐거워요. 여행. 네. 제가 한국에 와서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여행이라는 그런 걸 이제 좀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번에 여행 한번 갔다 오니까 1년에 한 번씩 사람들이 왜 여행을 다니는지 알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너무 돈만 열심히 버는 게 아니라 저도 여행도 좀 다니고 그렇게 살려고 좀 계획 중입니다. 네. 좋아요. 어찌 보면은 그렇게 여행하는 그런 시간이 충전하는 네, 시간이 네. 되거든요. 네. 또 우리가 또 우리 몸을 충전을 해줘야 네, 맞아요. 또 열심히 돈도 네. 벌고 일도 할 거 아니에요. 네. 부럽네요. 일단은 그래도 6년 만에 여행을 갔는데 그걸 또 깨우쳤다는 게 또 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1년에 한 번씩 여행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여행 이런 것도 즐길 수 있는 것도 아무리 즐기고 네. 싶어도 네. 즐길 수가 없는 조건이 되면은 네. 즐기지 못하잖아요. 그죠. 북한 생각해봐요. 북한에서는 여행을 꿈도 못 꾸는데 우리가 한국에 오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북한에서 여행 가봤어요? 여행은 그 영문대골이라고
그쪽으로 한번 가보긴 했었어요. 아, 여행으로 갔어요? 아니면 그 단체에서 이제 그냥 관람으로 간 거예요. 그거는 여행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긴 하죠. 여행이 예. 아니죠. 예. 그거는 한국에서처럼 네. 본인이 가고 싶은 곳에 아, 내 돈을 들고 예. 가서 마음껏 쓸고 즐기고 오는 게 여행이죠. 그게 어렵죠. 북한에서는 어렵죠. 어려운 거죠. 뭐 네. 상류층이라든가 부유층들이나 가능한 거긴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은혁 씨 그 고향이 아까 양강도 해산이라고 했는데 네. 고향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고향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제가 태어난 곳은 이제 양강도 삼수군이라는 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네네. 근데 저희 집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저희 집 뒤에 부채꼬개라고 있었는데 진짜 이름이 북한 이름 같죠? 부채꼬개라고. 부채고개. 네, 부채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채꼬개인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는 진짜 진달래 꽃이 엄청 예쁘게 피고. 진달래 예쁘지. 네, 네. 그리고 앞에 이제 그 계곡이 계곡. 흘러가지고, 어머머머. 예. 잠깐 진달래 꽃이 계곡이 네. 확 거기서 와. 굉장히 좋았어요. 고기도 잡고 이제 애들끼리 막 어릴 때는 남자 여자가 막 같이 수영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 그 집은 굉장히 아름다운 동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가정 형편은 어떻게 됐어요? 저희 가정은 마을은 아름다웠지만 이제 가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예. 진짜요? 아빠가 이제 6살 때 이제 알타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빠가. 6살에? 네. 아이고야. 근데 아빠가 3년을 앓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빠를 진짜로 건강할 때 본 거는 딱 3년을 본 거예요. 그러면 뭐 3살 때 3살 때까지 건강한 아빠를 보고 그리고 3년을 이제 누워있는 아빠만 보고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아빠를 봤거든요. 그러면 뭐 은혁 씨한테는 아빠에 대한 추억은 그냥 누워서 앓고 계시는 네, 그 네. 아빠의 그 모습만 제일 떠오르겠네요. 네, 그리고 아빠가 정을 때리고 그러는지 몰랐는데 계속 저희를 계속 때렸어요. 아프시면서도? 네네네네. 아이고야. 그러면 아버님이 6살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그럼 가장이 되어서 어머니가 가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저희를 잘 키우셨어요. 열심히. 이제 특히 저는 고생이 많으셨네. 네, 아들이다 보니까 진짜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 다 받은 것 같아요. 또 북한은 또 특별히 네. 또 아들 하면 또 네. 커하는 집이 유독 있어요. 네, 저희 집은 그리고 일남 이녀거든요. 누나랑 동생이 있고 제가 이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혼자니까 얼마나 귀여워하겠어요. 학교 때도 누나는 이제 일하러 보내고 나는 이제 공부하러 보내고. 어머나. 네. 그렇게 사랑받으면 자랐던 거예요? 네. 어머니가 병이 오시더라고요. 갑자기. 어머니가 갑자기 병이 걸리셔가지고 저희 집이 외켜는 다 시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나는 이제 시내로 놀러 가고 저만 이제 집에 있었어요. 원래 저도 시내로 엄마가 보내려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거의 친구들하고 놀고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공부를 좋아했네. 네, 그래서 안 갔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언제부터 아프다고 하면서 누워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원래 아프단 말을 잘 안 하는 엄마거든요. 이제 근데 그때 은혁 씨가 몇 살 때였어요? 제가 9살 때였어요. 그럼 은혁 씨가 9살 된 은혁 씨가 엄마를 그러면 아프니까 돌봐야 되고 해야 네. 됐던 거예요? 네, 엄마를 돌보고 엄마한테 이제 죽도 써드리고 아이고야.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병원에 이제 입원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끝내 9살 때. 그럼 동생은? 동생은 그때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랬겠네. 먼저 고아원에 보냈었어요. 아이고야. 엄마가 네.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고아원에 보낸다는 네. 게 얼마나 이게 그래서 엄마가 그것 때문에 많이 너무 힘드시고 계속 우셨어요, 엄마가. 그 동생이 네. 몇 살 때 갔어요? 3살, 2살 이럴 때 가가지고 아이고야. 저희 나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동생하고. 근데 아이고야. 그 어린아이를 네, 고아원에 엄마가 보낼 때 정도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네. 그래서 원래 부모에 있는 애들을 이제 육아원에 보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이제 보낸 것 같아요.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이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참, 야, 정말 아이고 여러분 참 이리 왜 나라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죠? 어린 나이 6살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9살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네. 여동생은 고아원에 가고 네. 그러면 누나는 또 친척집에 가 있고 네. 은영 씨가 혼자 그 지금 집에 있었던 네.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무서운 것보다도 엄마가 계속 못 일어나니까 엄마가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엄마가 아프실 때 친척집에 누나를 빨리 오라고 친척집에 연락을 안 했어요. 왜냐면 연락처도 모르고 제가 가려면은 친척집까지 걸어가는 길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알리지 못했는데
있었는데 누나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온 거예요. 엄마 돌아. 그 장례식장 날 온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저는 이미 기절해 있고 거의. 그런데 누나가 막 이제 멀리서부터 울면서 오시더라고요. 부모님 파 묻으시잖아요. 그럴 때 막 누나도 같이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나도 이제 그때 어릴 때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누나까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정신 차려가지고 누나를 이제 같이 안고 울었거든요, 그냥. 그런데 누나도 근데 그래봤자 예. 12살이잖아요. 누나가 12살이고 제가 9살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그 이후로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밖을 못 나갔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먹을 거는 있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장례 다 치러주고 먹을 것도 이제 갖다 줘서 며칠은 살았어요. 근데 저희 동네가 그때 당시에 저희 동네에다 발전소를 짓는다고 이미 침수 지역으로 거의 확정이 났었어요. 맞아. 그러다 삼시에. 보니까 집을 다 이제 빼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집도 이제 뺏겼잖아요. 뭐 그러다 부모님이 안 보니까 계시니까 쉽게 네. 뺏겼지. 거의 이제 밖에 나와 앉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친척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여러분들이 잠깐 먼저 설명해야 될 게 우리랑은 달라요. 네.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북한은 자기 집이 개인 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 거에 어찌 보면 한마디로 네. 보면은.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해줘요. 하지만 그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갑자기 북한은 어떠한 것을 뭔가 짓는다고 하면은 정말 그냥 뭐 깡패도 그런 깡패는 없을 거예요. 나 하루아침에 너 네. 나가. 다 나가라고. 안 그래요. 나가면은 그냥 막 짐부터 다 던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북한 사람들은 어디가 제기할 데도 없고 우리 한국처럼 뭐 민원 넣을 데도 없고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죠. 그냥 비 오든 눈 오든 네.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길거리 출신 되는 거예요. 집도 없이 꽃제비가 되는 거, 녹수가 네,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근데 그때 당시 삼수발전소라고 우리 양강도에 발전소를 지어서 전기 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발전소를 자체로 양강도에 자체를 짓는다 해가지고 막 그때 엄청 굉장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니까 이 친구들 살고 있는 집을 싹 다 밀어가지고 거기다 네. 발전소를 지은 거예요. 맞아요. 정말 기가 막히다. 그죠. 그 아름답던 동네가 거의 아수라장이 됐고, 그런데 저희는 어쨌건 집이 없잖아요, 이제는. 그렇지. 어디 가겠어요? 친척집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친척집을 이 집 저 집 돌아다녔는데 저희를 받아주는 친척은 없었어요. 다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그때 예, 본인들 자식들이 있었고 그러다 좀 보니까 받아주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를 이제 상처 줘서 내보냈어. 내보내더라고요. 어떤 상처까지 받아봤어요? 한겨울에 한국도 2월이면 추워요. 북한은 더 춥잖아요. 그럼요. 바람이 생생 부는데 난닝 바람에 내보내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너네 3일만 우리 집에 더 있으면은 진짜 도끼를 까서 죽인다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친척인데 예. 그런 말도 해요. 예, 도끼를 까서 죽인다.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오직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때는 이제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누나랑 제가 계속 안고 울었어요. 겨울에 또 춥다 보니까 울면은 얼굴이 다 얼어요. 막 얼굴이 얼어가지고 각질이 일어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옷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어디 가겠어요? 저희 그때 식량이라는 게 옥수수 떡 빚은 거 있잖아요. 그거 3개 있었어요. 근데 날씨가 춥다 보니까 너무 얼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갉아먹었어요, 진짜로. 와. 그래도 누나는 저를 챙긴다고 12살짜리. 예, 옥수수 떡을 3개가 있는데 그걸 2개를 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철없다 다 보니까 먹었어. 다 먹었죠. 아이고. 근데 누나가 생각해 주는구나 라는 건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제. 근데 어린 나이에 배고프니까 배고픈 거 참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먹었겠지. 누나 마음은 알지만 난 먹었겠지. 저는 못 살겠다고 솔직히 바위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했었어요.